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긴 말 필요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분석에서는 최근 탈중앙화 금융,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디파이 시장의 뿌리마저 뒤흔들어 버린 엄청난 사건의 전말을 낱낱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정말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정교한 해커 집단이 어떻게 전 세계 금융의 신뢰를 무너뜨렸는지, 그리고 일반 투자자인 우리는 이 무시무시한 혼란 속에서 대체 어떻게 내 자산을 지켜내야 하는지 구조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 전대미문의 사태, 지금부터 아주 명쾌하게 해체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숫자부터 한번 보시죠. 140억 달러입니다. 감이 잘 안 오시나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20조 원에 달하는 그야말로 입이 떡 벌어지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이 거대한 자금이 디파이 시장에서 감쪽같이 증발하는 데 걸린 시간이 고작 18일밖에 안 걸렸다는 겁니다. 한국 코스피 시가총액의 1% 가까이가 단 며칠 만에 허공으로 사라진 셈이에요. 여러분, 이건 단순한 시스템 오류 수준이 아닙니다. 전 세계 금융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디파이 시장의 구조 자체가 흔들렸다고 평가할 만큼 정말 완벽하게 계획된 붕괴였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누가, 어떤 거대한 글로벌 범죄 조직이 이런 짓을 벌였을까 궁금하시죠? 그런데 범인은 우리의 상상을 완전히 벗어납니다. 거대 신디케이트가 아니었어요. 인구 2,500만 명에 불과한 작은 국가, 네, 바로 북한입니다. 국가 단위의 어마어마한 자원과 끈질긴 인내심이 총동원된 국가 후원 해커들의 치밀한 작전이 이면에 숨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들은 대체 무슨 수로 이렇게 거대한 자금을 털어갈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 파트, 20조 원 연쇄 해킹 사태입니다. 이들의 치밀한 계획과 연쇄 붕괴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타임라인을 보면 정말 숨이 막힐 정도로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시작은 만우절이었죠. 2020년 4월 1일 솔라나 기반의 드리프트 플랫폼이 첫 타겟이 됩니다. 그리고 딱 17일 뒤인 4월 18일, 이번엔 켈프다오 플랫폼이 뚫려버립니다. 이게 완전 도화선이 됐어요. 단 48시간 만에 디파이 최대 대출 플랫폼인 아베에서 어마어마한 뱅크런이 터지고 만 거죠. 단 한 번의 해킹이 어떻게 불과 몇 주 만에 시스템 전체의 생사를 가르는 위기로 번졌는지 그 내막을 하나씩 들여다볼게요. 먼저 4월 1일 말생한 드리프트 해킹 수법을 보면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해커들은 복잡한 코드를 공격한 게 아니라 보안망에서 가장 취약한 고리인 사람을 노렸어요. 무려 6개월입니다. 6개월 동안 개발자들하고 대면 미팅까지 하면서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완벽하게 신뢰를 쌓은 거예요. 그리고는 시스템 내부에 조용히 지속성 논스 계정이라는 특수 장치를 심어놓고 때를 기다렸습니다. 언제를 노렸냐고요? 보안위원회의 다중서명자 정책이 5명 중 2명의 동의만으로 거래가 되도록 구조가 느슨해지는 바로 그 찰나를 찌른 겁니다. 구조가 변경된 직후 단 12분 만에 사전 서명된 31건의 인출을 쫙 발동시켜서 2억 8,500만 달러를 훔쳐냈습니다. 다중서명 구조의 기술적 맹점과 인간의 방심을 동시에 파고든 그야말로 완벽한 타이밍이었죠. 이어서 4월 18일에 터진 켈프다오 해킹은요. 아주 쉽게 비유해 드릴게요. 해커들이 내부 네트워크 노드를 장악하고 외부 노드에는 디도스 공격을 퍼부어서 시스템이 오염된 자기들 노드만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토큰이 소각됐다는 거짓 메시지를 뻔뻔하게 보낸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치 은행 ATM 기기 앞에 서서 내 계좌에 돈이 한 푼도 없는데 나 잔고 넉넉해 라고 거짓 신호를 보내서 현금을 몽땅 뽑아내는 거랑 똑같습니다. 단 한 번의 클릭으로 2억 9,200만 달러, 우리 돈 약 4,100억 원이 해커들 지갑으로 쏙 들어간 겁니다. 두 번째 파트, 인공지능과 사회공학의 결합입니다. 해커들의 수법이 얼마나 상상을 초월하게 고도화되었는지 확인해 보시죠. 근 오시스의 공동 창업자인 후리데리케 에른스트가 남긴 말을 한번 볼까요? 최근 공격에 인공지능이 활용됐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강하게 꼬집었죠. 실제로 해커들은 AI 대형 언어 모델을 써서 완벽한 현지인 말투와 그럴싸한 전문 용어를 구사하며 가짜 페르소나를 만들어냈습니다. AI라는 강력한 무기로 사람의 심리적 허점을 파고들어서 무려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개발자들의 의심을 완벽하게 피한 겁니다. 예전 같은 허접한 피싱 문자가 아니에요. AI와 사회공학적 기법이 결합해서 인간의 맹점을 조종하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위협이 시작된 겁니다. 지금 보시는 이 데이터가 상황의 심각성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전 세계 암호화폐 탈취 사건 중 북한 해커들의 점유율을 보세요.
2023년에 37%였던 게 2025년엔 64%, 그리고 2026년에는 무려 76%까지 미친 듯이 치솟았습니다. 이 막대한 자금들이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고스란히 국가 외화 조달에 쓰이고 있는 거죠. 이제 디파이 해킹은 단순한 금융사고를 넘어서 글로벌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거대한 지렛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세 번째 파트, 탈중앙화의 환상과 뱅크런입니다. 철석같이 믿었던 디파이의 신뢰가 어떻게 붕괴됐는지 들여다볼게요.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실 진짜 재앙은 디파이 시스템의 철학적인 뿌리 자체가 뽑혀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아는 일반 은행은 예금자 보호법이라는 튼튼한 방패가 있잖아요. 그런데 디파이에는 그런 안전망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해커들이 켈프다오에서 훔쳐낸 가짜 토큰을 제일 큰 대출 플랫폼인 아베에 담보로 맡기고 진짜 이더리움 1억 9천만 달러 어치를 대출받아서 싹 도망쳐버렸습니다. 스마트 계약이 한번 뚫리면 내 돈은 영영 끝이구나라는 공포가 시장을 덮쳤고 투자자들은 그야말로 패닉 상태로 자금을 빼기 시작했죠. 그 결과 단 48시간 만에 아베에서만 84억 달러가 증발하는 극단적이고 치명적인 뱅크런이 터진 겁니다. 그 뱅크런의 결과가 어땠을까요? 아베의 스테이블코인 풀 사용률이 정확히 100%를 찍었습니다. 여러분, 이 100%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뭔지 아시겠어요? 풀 안에 대출해 줄 수 있는 돈이 말 그대로 단 한 푼도 안 남았다는 뜻입니다. 시장에서 가장 튼튼하고 안전하다고 평가받던 플랫폼이 유동성 고갈로 순식간에 심정지가 와버리는 끔찍한 연쇄 붕괴의 현장이었죠.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모순이 하나 드러납니다. 디파이가 그동안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해 왔나요? 코드가 곧 법이다. 중앙기관이 필요 없는 완벽한 무신뢰 시스템이다라며 탈중앙화를 자부했잖아요. 그런데 막상 거대한 위기가 닥치니까 그 잘난 코드는 완전히 무용지물이 돼버렸습니다. 결국 이 파국을 막기 위해 소수 암호화폐 거물들의 막대한 자본과 인맥에 기대야만 하는 철저히 중앙화된 총극이 벌어진 거죠. 구조적인 안전장치는 내팽개치고 자율성만 외치던 시스템이 경제적 파국 앞에서는 결국 돈 많은 소수 자본가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실제로 뻥 뚫린 시스템의 구멍을 억지로 메운 건 이른바 디파이 유나이티드라는 소수 거물들이었습니다. 조셉 루빈, 저스틴 선, 레이어 제로, 멘틀, 라이도 같은 업계 내부의 진짜 권력자들이 3억 달러를 모아서 긴급 수혈을 한 거죠. 이게 뭘 증명하냐면요. 위기 상황에서 일반 투자자들의 생명줄이 객관적인 알고리즘이나 투명한 절차가 아니라 그냥 거물들 기분에 따른 자의적 구제 의지에 철저히 매달려 있다는 아주 서늘한 진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네 번째 파트, 미국 의회의 규제와 미래입니다. 전통적인 법을 만드는 규제 당국이 이 사태에 어떻게 칼을 빼들었는지 볼까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규제 당국에 아주 완벽한 개인 명분을 쥐어준 사건이 하나 더 터집니다. 정치 예측 플랫폼인 폴리마켓에서 명백한 내부자 거래가 딱 걸린 거죠. 자산의 안전성도 문제지만 디파이가 입이 마르고 닳도록 자랑하던 완벽한 투명성이라는 핵심 가치마저 새빨간 거짓말, 환상에 불과했다는 게 낱낱이 드러난 겁니다. 이 사건은 글로벌 당국의 규제 시계를 엄청나게 앞당기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상원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 암호화폐판이 붕괴될 때 정부가 나서서 구제해주는 걸 아예 엄격하게 제한하는 법안을 심도 있게 논의 중입니다. 거기다 스마트 계약에 구조적인 결함이 생기면 그걸 만든 개발자한테 직접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아주 강력한 조치까지 준비하고 있죠. 당장은 이런 규제들이 혁신의 숨통을 조인다고 불평할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위험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를 제대로 보호하는 진짜 성숙한 시장으로 넘어가기 위한 필수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마지막 5번째 파트입니다. 자산 보호를 위한 3단계 필수 점검표. 일반 투자자인 우리가 당장 실천해야 할 생존 방어선입니다. 솔직히 세계 최고의 플랫폼도 하루아침에 뚫려버리는 이 무법지대에서 내 피 같은 돈을 지키려면 당장 실천해야 할 3단계 생존 전력이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첫째, 켈프다오 사태 보셨죠? 단일 검증자 네트워크에 목숨을 걸거나 보안 권한이 몇몇 사람한테만 쏠려 있는 단일 다중 서명 구조, 이런 플랫폼은 그냥 무조건 피하십시오.
둘째, 홈페이지에 걸린 보안 감사 마크 하나 믿고 안심하지 마세요. 검증 안 된 신생 프로토콜은 피하시고요. 트레일 오브 비트나 할본, 같이 이름 있는 여러 기관에서 정기적으로 크로스 체크를 받았는지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셋째, 0%의 사고 확률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AI 해킹 징후나 수상한 자금 이동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즉시 자상에 빼서 분산시킬 수 있게 비상 인출 경로를 평소에 철저히 세팅해 두셔야 합니다. 자,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아주 직설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에요, 정부도 그리고 여러분이 믿고 돈을 맡긴 플랫폼도 여러분의 자산을 온전히 지켜주지 않는다면 대체 어떻게 그 자산을 보호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디파이가 부르짖던 환상이 얼마나 허망하게 깨지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고, 이제는 AI까지 동원해서 인간의 빈틈을 노리는 냉혹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위기가 터지고 패닉에 빠졌을 때 여러분을 구해줄 구명조끼는 스스로 준비해야만 합니다. 이 복잡한 시스템의 구조를 정확히 꿰뚫어보고 냉정하게 대비하는 것, 오직 그것만이 다가올 다음 금융위기에서 우리를 살아남게 할 유일한 열쇠일 겁니다.